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EM1 마크2랑 G85의 비디오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한 몸으로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 두 대의 손떨방 기능이랑 AF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카메라의 손떨방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서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볼 텐데요. 먼저 이 두 카메라의 손떨방을 둘 다 켜고 진행을 하고요. 얘는 둘 다 광학식 손떨방은 물론 전자식 손떨방이 같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갈 때는 둘 다 켜고 가고 올 때는 전자식 손떨방을 둘 다 끄고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식 손떨방을 끄고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발. 자, 보시다시피 갈 때는 전자식 손떨방을 켜고 올 때는 전자식 손떨방을 끄고 왔거든요. 이따가 한번 PC에서 화면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그 손떨방 성능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학식 및 전자식 손떨림 방지를 둘 다 켜고 걸어가면서 찍은 영상을 보면 둘 다 손떨방의 성능이 훌륭하지만 EM1 마크2가 약간 더 우수해 보입니다. G85가 렌즈의 손떨림 방지랑 바디의 손떨방을 결합한 듀얼 IS를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확실히 올림푸스가 바디 내장 손떨방의 대가인 것 같긴 합니다. 전자식 손떨방을 끄고 찍은 장면에서도 광학식 손떨방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특이할 점은 EM1 마크2의 경우에는 전자식 손떨방을 끄면 장면의 구석에 울렁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M1 마크2의 전자식 손떨방이 울렁거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자식 손떨방을 켜면 약간의 화각 현실이 있긴 하지만 전자식 손떨방을 꼭 켜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바디의 전자식 손떨방 사용 여부에 따른 화각의 변화는 영상 뒷부분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로는 제가 이 두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두 카메라의 AF 성능을 볼 텐데 AF 성능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저번에 GH4 테스트 때랑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빨리 초점을 잡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할 거고요. G85의 경우에는 AF 센시티비티를 플러스 2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2고요. EM1도 마찬가지로 이게 비디오 AF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CAF 민감도를 높이도록 할게요. 얘도 좋습니다. 얘를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면은 이쪽에 의류 수거함 여기를 카메라로 잡았다가 옆으로 돌려가지고 먼 곳을 잡았다가 다시 의류 수거함을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의 AF 속도는 두 바디가 비슷한 속도를 보였지만 EM1 마크2가 일관적으로 계속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올림푸스 바디에 비해서 동영상 AF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GH4도 G85랑 그렇게 속도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EM1 마크2가 거의 GH4와 비슷한 수준의 AF 속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F 속도 테스트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고정을 시키고 제가 접근을 하면서 얼굴 인식 AF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 텐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자, 얼굴 인식 AF 테스트고요. 카메라 둘 다 가장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어느 카메라가 더 빨리 제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둘 다 지금 맞춘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다시 2번 정도만 더 왔다 갔다 해볼게요. 걸어서 다가오면서 실시한 얼굴 인식 AF 테스트에서도 EM1 마크2가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아주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을 때 확실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촬영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G85의 경우에는 근접한 물체에 대한 AF 속도가 조금 아쉬웠는데 EM1 마크2의 경우에는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빠른지는 사실 요 조그마한 액정에서인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따 컴퓨터로 보고 여러분들과 한번 결론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돌아와서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함에 따른 화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삼각대에 마운트한 렌즈에다가 바디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EM1 마크2의 경우에는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크랍되지 않은 전체 프레임을 영상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G85의 경우에는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하지 않아도 약간 크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크랍되지 않는다는 것은 센서의 가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영상을 사용하게 되면 4:3 센서의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16:9 또는 EM1 마크2의 경우에는 시네마 4K 영상이 사용하는 와이드 부분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손떨방을 사용하면 두 바디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크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각이 중요한 작업의 경우에는 전자식 손떨방을 끄고 EM1 마크2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각 바디의 고감도 성능을 보기 위해서 ISO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ISO 1600까지는 비슷한 성능이지만 ISO 3200 이상에서는 두 바디가 고감도에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G85의 경우에는 노이즈를 억제하면서 디테일을 좀 희생하는 편인 반면에 EM1 마크2는 디테일을 그대로 두면서 노이즈 또한 그대로 남겨두는 편입니다. 후보적으로 노이즈 제거를 수행하신다면 EM1 마크2가 좀 더 디테일을 살리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반면에 G85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후보정이 없이 사용하는데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림푸스 최신 마이크로 포 서즈 카메라인 EM1 마크2를 전통적인 동영상 강자 파나소닉의 최신 카메라 G85와 동영상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EM1 마크2가 올림푸스의 첫 4K 영상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의 디테일이나 색감 등도 마음에 들고 영상 AF나 손떨림 방지 등은 파나소닉 카메라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ISO에서 성능도 파나소닉보다 노이즈는 좀 더 남겨두지만 디테일을 더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G85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4K 영상용으로 EM1 마크2로 G85를 대체해도 후회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개수 대결가 대사준의 대개수였습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